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해서 형용사 표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 연습을 해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뒤에 있는 형용사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. 뒤에 있는 형용사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,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버스의 지붕은 붉은색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그냥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대로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가 붙일 수가 없겠죠. 형용사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더 버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죠. 바로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앞에 보니까 명사와의 의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명사가 하나 들어있죠. 바로 이 부분을 형용사로 바꿔주는데요.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which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바꾼 표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. The roof of which 이렇게 써주고 있죠. 이렇게 of which로 표현을 할 때는요. 일반적으로는 앞에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경우에는 해석이 약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러할 때는 추가적으로 정보를 뒤에다가 그냥 툭 붙여준다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보시면은요. 우리는 그 버스를 tas는데 그 버스의 지붕은 붉은색이었다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. 그리고 그 표현을 of which로 바꾸는 것도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는 될 거예요. 이 구조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권장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사실 이 표현을 그다지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위에 있는 이 표현은요. 굳이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전치사 with를 이용해서 with a red roof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과 관련해서도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of which로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유는요.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of which라고 하는 표현에서 which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of which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whose라는 것 대신 다른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나는 갈색머리의 그 소녀를 만났다.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with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간단한 표현,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. 그런데 이 whose라고 하는 것은 of which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콤마를 찍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활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달라져서 우리는 그 버스를 탔는데 콤마 그리고 뒤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붙여주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오늘 연습한 부분 조금 더 익혀둘 필요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문장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. 제이크는 내 책을 돌려줬는데 그 책의 표지가 찢겨져 있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제일 처음에는 제이크가 내 책을 돌려줬다라는 표현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.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
그 다음에 그 책의 표지가 찍혀져 있었다.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것이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2번은 뒤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콤마 찍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책의 표지 이렇게 the cover of the book이 아니라 of which를 써줘야겠죠. 그리고 나서 찍혀져 있었다. 갖다가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.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. 그 도둑은 그 집으로 침입을 했는데 그 집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요. 제일 먼저 그 도둑이 그 집으로 침입했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써야 되겠죠. broke into the hous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그 집의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다. 추가적인 정보를 붙여주는데요. 당연히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. 콤마 찍고 그리고 나서 the doors 그 집의 문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. 보니까 그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. of which를 이용해서 붙여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the doors of which were not locked를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. 그는 그 집에 사는데 그 집의 지붕은 매우 낡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제일 먼저 그는 그 집에 사는데 산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.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보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요. 당연히 뒤에다가 콤마 찍고 붙여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콤마 찍고요. 그 집의 지붕이 매우 낡아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붕이 먼저 나오고요. 그리고 나서 그 집의라는 표현은 of the house가 아니라 of which를 써주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is very old를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.